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의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빈곤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학 원론의 바이블이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가난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똑똑한 우리 민준 서화 학생과 함께 할게요. 민준 학생,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문제거든요. 단순히 지갑이 텅 비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빈곤이라는 건 그냥 돈이 없는 상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통 누리면서 사는, 사람다운 삶의 기준에서 밀려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스마트폰 없으면 친구들하고 연락도 힘들고 정보도 얻기 어렵잖아요? 만약 그걸 살 돈이 없다면 그것도 일종의 빈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기준이 계속 바뀌니까 한마디로 이게 빈곤이다, 딱 잘라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준, 어떤 잣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빈곤을 측정하려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있어요. 바로 명확한 기준선이죠. 과연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빈곤선입니다.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가난과 가난하지 않음을 나누는 선인 거예요. 우리 건강검진할 때 정상 수치, 위험 수치 나누는 기준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가구의 소득이 이 선보다 낮으면 빈곤 가구로 보는 거죠. 모든 빈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와, 서학생, 정확해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 선을 아주 조금만, 1cm만 옮겨도 수백만 명의 운명이 바뀔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이 선을 긋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들이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해 하고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고요. 하나는 아주 객관적인 방식,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방식인 셈이죠. 이 객관적인 방법의 원조가 바로 라운트리 방식인데요. 19세기 말 영국에 라운트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진짜 과학자처럼 접근한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살려면 하루에 칼로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고 그 칼로리를 가장 싸게 채울 수 있는 음식이 뭔지, 그리고 추위를 피할 최소한의 옷과 집은 얼마인지, 이걸 하나하나 다 더해서 기준을 만든 거죠. 이렇게 계산한 선에도 못 미치면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절대적 빈곤 상태라고 본 겁니다. 자, 반면에 라이덴 방식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정답은 전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난의 기준을 찾아내는 거죠. 이 방식의 진짜 좋은 점은 사회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그 주관적인 빈곤을 알아내는 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방금 우리가 본 두 가지 방식 있죠? 생존에 초점을 맞춘 절대적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주관적 기준. 이게 자연스럽게 경제학에서 빈곤을 보는 두 개의 큰 시각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에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만화가 하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 차이가 머리에 확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람 보세요. 배가 고파 죽겠으니 보릿죽이라도 좀 주시오. 이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로 절대적 빈곤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사람은 어때요? 굶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집에는 다 있는 멀쩡한 식탁이 없어서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만큼은 살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 거기서 오는 박탈감.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진짜 핵심을 찌르죠. 상대적 박탈감.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친구들 월급은 다 오른 것 같고, 그러면 괜히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경제가 발전한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좋습니다. 이제 빈곤의 두 가지 얼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대해 알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 규모를 숫자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바로 빈곤율이에요.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빈곤선 밑으로 버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빈곤율이 10%다? 그럼 10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아주 직관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빈곤율이라는 숫자는 결국 빈곤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선 정하는 문제가 그냥 통계 계산이 아니라 엄청나게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아주 극적인 사례를 한번 같이 보시죠. 2012년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식 빈곤선을 발표했는데 하루 기준이 1달러 30센트였어요. 우리 돈으로. 당시에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여러분, 하루에 이 돈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 정부가 빈곤율 수치를 억지로 낮추려고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들이민 거 아니냐는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빈곤선 설정이 현실과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빈곤이라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줄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빈곤 측정의 출발점은 뭐다? 바로 빈곤선이라는 기준이다. 둘째, 이 기준은 생존을 따지는 절대적 관점과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적 관점으로 나뉜다. 셋째, 이걸로 뭘 측정한다? 빈곤선 아래 인구 비율인 빈곤율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빈곤선을 정하는 일은 그냥 숫자 계산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 다들 기억나시죠? 오늘 강의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면 과연 우리는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 빈곤은 줄었지만 상대적 빈곤이 늘어난 사회, 우리는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건 경제학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